정말 괜찮으신가요?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니죠? 그는 숨죽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부끄러움, 설렘, 그리고 외로움. 너무 오래 참아왔던 감정들이 그날 밤 터져버렸습니다. 중년의 몸이었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낚시터 펜션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단골 김 사장님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춘천 소양강변에 자리한 작은 낚시터 펜션의 이른 오후였습니다. 55세의 이성호는 혼자서 펜션 데스크에 앉아 이번 주말 예약 현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3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홀로 이곳에서 낚시터 펜션을 운영하며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예약 목록을 체크하던 성호의 귀에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펜션 앞 자갈 주차장에 서울에서 온 듯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45세의 한유진이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어요. 검은색 니트에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 어린 표정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차 문을 닫고 펜션 건물을 한참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마치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간 그 자리에 서 있던 유진은 마침내 결심을 하고 펜션 입구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펜션 로비 문을 열고 들어온 유진을 본 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이곳을 찾는 낚시꾼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의 손님이었어요.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리 뭔가 급하고 심각한 일이 있어 보였습니다. 유진은 가방 끈을 꽉 쥐고 데스크 앞에 섰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곳 사장님이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녀의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살피며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까지 펜션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긴장한 손님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성호의 부드러운 질문에 유진은 잠시 말을 망설였어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남편 때문에 왔어요. 이 말을 하는 유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성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펜션을 운영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남편 때문에 찾아온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남편분이요? 혹시 저희 펜션을 이용하셨나요? 성호의 질문에 유진은 메모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수라고 하는데요. 50세이고 여기 자주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태수라는 이름을 들은 성호는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예약한 손님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성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지만 역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컴퓨터 화면을 힐끗 보며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 펜션 운영의 기본 원칙이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손님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호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에 유진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그녀는 데스크에 손을 올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것을 성호가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인데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유진은 목소리를 떨리게 하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두 손이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런 유진의 모습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했어요. 자신도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봤기에 여성의 이런 절박한 표정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우의 부드러운 질문에 유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유진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은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요. 유진의 고백에 성우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결혼 생활의 쓴맛을 경험해 본 성고로서는 유진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자신도 3년 전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던 아픈 기억이 떠올랐어요. 성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우의 말에 유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으며 성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성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예약 관리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데스크 옆에 서서 긴장한 채로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호흡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검색창에 김태수라고 천천히 입력하며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몇 초간의 로딩 시간이 흘렀어요. 그 짧은 시간이 유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성우는 혹시 철자를 잘못 입력했나 싶어 다시 한번 김태수를 정확히 입력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죄송한데 김태수라는 분은 예약 기록이 없네요. 성우의 말에 유진의 얼굴에 잠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남편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영수증은 이 펜션 이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는데 예약 기록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럼 정말 다른 곳에서 유진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성우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혹시 남편이 다른 이름으로 예약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혹시 전화번호로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유진의 간절한 부탁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번호 검색이라면 이름을 잘못 기억했거나 다른 이름으로 예약했을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성우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며 검색창을 지웠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유진은 남편의 전화번호를 또박또박 불러주었어요. 그 번호는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수없이 불러본 번호였습니다. 성우는 검색창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펜션 로비에 울렸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입력할 때마다 유진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성우의 얼굴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성우의 입이 살짝 벌어지며 라는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정보는 다음과 같았어요. 예약자명 김정민, 예약 메모 연인과 함께 조용한 방 요청. 최근 방문 지난주 토요일 방문 횟수 지난 6개월간 총 18회. 성우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유진이 말한 전화번호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김태수가 아닌 김정민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연인과 함께라는 메모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성우의 말에 유진은 더욱 초조해졌어요. 성우의 변한 표정을 보고 불안감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뭐가 나온 거예요? 제발 말해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데스크에 몸을 기대며 성우를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태수가 아니라 김정민이라는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네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정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전화번호는 말씀해주신 번호와 똑같습니다. 성우의 말에 유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가짜 이름으로 펜션을 예약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연인과 함께라는 메모의 의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성우는 예약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민이라는 이름으로 된 예약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매달 23회씩 꾸준히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예약마다 빠짐없이 연인과 함께 조용한 방 요청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성고는 이 기록들을 보며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민은 분명 유진의 남편 김태수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이곳을 정기적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성우는 문득 지난 몇 달간 자주 보았던 중년 남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상 김 사장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였습니다. 50세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성이었고 항상 젊은 여자와 함께 와서 조용한 방을 요청했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성우는 그때마다 단순히 애인 관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남자가 기혼자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성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의 나이대도 50세 정도로 보였고 체격이나 목소리도 유진이 묘사한 남편의 특징과 비슷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화번호가 일치했습니다. 성우는 예약 기록에서 김정민의 방문 패턴을 분석해 보았어요. 대부분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었고 체크인 시간도 오후 3시, 4시 정도로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가족들에게 낚시를 간다고 거짓말하고 시간을 내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체크아웃도 항상 다음날 오전 일찍이었습니다. 유진은 성우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모습을 보며 더욱 불안해했어요. 성우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아시는 것 같은데요? 유진의 질문에 성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여성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우는 유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유진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김 사장이라는 분이 여자와 자주 와요. 성우의 말에 유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데스크를 꽉 잡으며 몸을 지탱했습니다. 김 사장? 그게 우리 남편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의 예약 기록을 가리켰어요. 전화번호가 일치하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성우의 확신에 찬 대답에 유진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이 단순한 의심이 아닌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것이었어요. 유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다는 충격이 너무 컸어요. 성우는 유진의 충격을 이해하며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자신도 몇 년 전 비슷한 배신감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절망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확인해 드릴까요? 성우의 제안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실한 증거를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인해 주세요. 정확히 알고 싶어요. 성우와 유진은 상의한 끝에 다음번 김태수가 올 때 직접 현장을 덮치기로 결정했어요. 다음번 김정민 명의로 예약이 들어오면 유진에게 즉시 연락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유진이 와서 직접 남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유진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예약이 들어오는 즉시 연락드릴게요. 보통 당일이나 하루 전에 예약하시거든요. 유진은 성우의 번호를 저장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혼자서는 도저히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며칠 후 목요일 오후 성우의 휴대폰에 예약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민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방 하나 예약하고 싶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여러 번 들어본 김 사장의 목소리였어요.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예약을 받아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분이세요? 2명이요. 조용한 방으로 부탁드립니다. 오후 몇 시쯤 오실 예정이세요? 3시 반쯤 갈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성우는 즉시 유진에게 연락했어요. 유진 씨, 토요일 오후 3시 30분경에 오신대요. 전화를 받은 유진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때 가겠습니다. 토요일 당일 유진은 오후 2시에 펜션에 도착했어요. 숨어 있지 않고 당당하게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성우는 유진을 위해 차를 끓여주며 마음을 다독여 주었어요. 오후 3시 10분경 김태수의 검은색 SUV가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태수와 젊은 여자가 손을 잡고 펜션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로비 문을 열고 들어온 김태수는 유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김태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옆에 있던 젊은 여자도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했습니다. 오빠, 이분이 누구예요? 여자의 질문에 유진이 대신 대답했어요. 이 사람 아내예요. 20년 넘게 함께 산 부인.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젊은 여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태수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나를 속이고 여기서 이런 짓을 했다고?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펜션 로비에 그녀의 분노가 가득 찼어요. 김정민? 가짜 이름까지 만들어서 바람을 피웠다고? 김태수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변명을 시도했어요. 유진아, 이건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라고? 유진은 김태수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2년 동안 매주 여기 와서 이 여자와 만난 게 오해라고? 젊은 여자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태수에게 말했어요. 오빠, 저 먼저 갈게요. 하지만 유진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끝까지 보고 가세요. 당신이 남의 가정을 파탄낸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책임져요. 젊은 여자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기혼자라는 걸 몰랐다고? 유진의 추궁에 여자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김태수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다고 변명했지만 2년이나 만나면서 눈치 못 챘을 리가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겠어,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그게 끝이야? 유진은 20년간 쌓인 분노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직장도 포기하고 내 꿈도 다 포기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펜션 로비에서 벌어진 격렬한 싸움에 성우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올까봐 걱정되었지만 유진의 심정을 이해했기에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김태수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 우리 결혼 생활은 계속할 수 없어. 이혼하자, 유진아. 김태수의 말에 유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김태수와 젊은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펜션을 떠났어요. 유진은 로비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유진이 펜션 로비에서 무너져 울고 있을 때 성우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는 유진의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끝났어요. 성우의 따뜻한 위로에 유진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허탈감과 동시에 이제야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성우 씨. 혼자였다면 절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유진의 고마운 마음에 성우는 마음이 짠했어요. 자신도 3년 전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에 유진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어봐서 혼자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성우는 유진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소양강의 잔잔한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아내로서만 살아왔는데 이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막막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성우의 말에 유진은 작은 위안을 얻었어요. 그날 밤 유진은 펜션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서 빈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싫었어요. 성우는 유진을 위해 강변이 보이는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는 유진에게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많이 드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드세요. 성우의 배려에 유진은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입맛이 없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성우는 유진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유진의 감정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분노와 슬픔, 허탈감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성우는 그런 유진 곁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 주었어요. 성우 씨, 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유진의 솔직한 고백에 성우는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성우의 따뜻한 말에 유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의 아픈 과거를 나누었습니다. 성우는 3년 전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아내가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1년 넘게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 느꼈던 배신감과 자괴감을 유진 씨도 지금 똑같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유진은 성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성우 씨는 잘 극복하셨네요. 극복했다기보다는 받아들이게 된 거죠.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유진은 성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이상해요. 이렇게 힘든 날인데 성우 씨와 함께 있으니 조금 위로가 돼요. 성우도 유진의 솔직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그래요. 유진 씨가 오신 후로 이 펜션이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확인하게 되었어요. 유진은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우 씨, 제가 너무 의존적인 것 같아서 미안해요. 의존이 아니에요. 서로 위로가 되는 거죠. 성우의 말에 유진은 그를 더욱 가깝게 느꼈어요. 55세의 성우와 45세의 유진, 인생의 상처를 안고 만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끌림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성우는 유진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유진 씨,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어요. 유진은 성우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진정한 이해와 배려였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눈빛으로 전해졌어요. 성우가 유진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유진은 성우의 품에 안기며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위로했습니다. 성우의 따뜻한 손길에 유진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우 씨, 이런 마음은 처음이에요. 유진의 고백에 성우는 가슴이 뛰었어요. 55세가 되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서로를 원하는 마음.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의 감정도 더욱 깊어졌어요. 성우는 유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유진도 성우의 키스에 응답하며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니죠? 성우의 배려에 유진은 더욱 감동받았어요. 괜찮아요. 성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유진의 확신에 찬 대답에 성고는 그녀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천천히 벗겨주며 상대방을 바라보았어요. 중년의 몸이었지만 서로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성우는 유진의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키스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유진 씨. 성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은 수줍어하면서도 행복했어요.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유진도 성우의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에게 사랑을 표현했어요. 55세 남성의 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충분히 느끼며 감정을 고조시켜 갔어요. 급하지 않게 서로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성우는 유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천천히 해주세요. 유진의 부탁에 성우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하나가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느끼는 육체적 결합이었지만 그보다는 정신적인 연결이 더 강했습니다. 성우는 유진을 꽉 안아주며 천천히 사랑했어요. 유진도 성우를 받아들이며 그와 완전히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밤 55세의 성우와 45세의 유진은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육체적인 위로를 넘어서 정신적으로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각자가 품고 있던 외로움과 상처를 서로가 치유해주는 시간이었어요. 사랑을 나눈 후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성우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유진 씨. 유진도 성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충만한 기분이었어요. 성우는 유진을 더욱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성우의 입술에 부드러운 입맞춤했어요. 네. 성우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성우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떴어요. 어젯밤의 일들이 꿈만 같았지만 성우의 따뜻한 체온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성우도 유진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성우의 다정한 목소리에 유진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습니다. 성우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거든요. 후회하시지는 않으세요? 유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소중한 분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해요. 성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성우 씨와 함께 있으니
정말 편안해요. 유진의 말에 성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도요.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따뜻함을 잊고 있었어요. 성우의 솔직한 고백에 유진도 마음을 열었어요. 2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진실했습니다. 성우는 유진을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진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유진도 성우의 품에서 고백했어요. 저도 성우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소양강의 잔잔한 물소리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유진은 성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우도 유진을 더욱 꽉 안아주었습니다. 함께해요, 유진 씨. 서로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가면서요. 그날 아침 55세의 성우와 45세의 유진은 서로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아침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6개월 후 유진의 이혼이 정식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모두 정리되었어요. 김태수는 유진에게 집과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주었습니다. 그의 죄책감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빨리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 2달 후 김태수는 불륜 상대방과 재혼했습니다. 30대 후반의 회사 후배와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것이었어요. 유진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김태수를 완전히 지워버렸거든요. 오히려 자신도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유진은 서울에 집을 정리하고 춘천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우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성우도 유진의 이주를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혼자 펜션을 운영하며 외로웠던 일상에 유진이 함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왔거든요. 정말 춘천으로 오실 거예요? 성우는 유진의 결정을 확인하며 기뻐했어요. 네, 이제 서울에는 남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유진의 확답에 성우는 활짝 웃었습니다. 유진은 성우의 펜션 옆에 있는 작은 2층 건물을 임대했어요. 그곳에서 카페를 열기로 계획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서울 집을 판 돈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어요. 낚시터 손님들도 오시고 춘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유진은 성우와 함께 카페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성우도 유진의 카페 오픈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소개부터 메뉴 구성까지 함께 고민해 주었어요. 1층은 카페로 2층은 유진 씨 생활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요? 성우의 제안에 유진도 동의했어요. 카페와 주거 공간을 함께 갖춘 작은 복합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카페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나이를 먹고 나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달리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이었어요. 성우는 유진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주려 애썼어요. 유진도 성우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55세에 이런 사랑을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성우는 유진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저도 45세에 진짜 사랑이 뭔지 처음 알았어요. 유진의 대답에 성우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자양분이 되었어요. 3개월 후 유진의 카페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소양강의 아침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성우는 오픈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었어요.
펜션 손님들에게 카페를 소개해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펜션 옆에 정말 좋은 카페가 생겼어요. 커피도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하세요. 성우의 홍보 덕분에 카페는 오픈 첫 주부터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어요. 특히 낚시를 마친 후 따뜻한 커피를 마시러 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유진은 직접 원두를 선별하고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주었어요. 서울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온 실력이었습니다. 소양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유진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카페를 열고 저녁에는 성우와 함께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주말에는 성우가 펜션 일을 도와주고 유진이 성우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어요. 두 사람만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어갔어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된 성우와 유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유진은 성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유진 씨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우의 대답에 유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춘천의 맑은 공기와 소양강의 잔잔한 물결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평온하고 깊어져 갔어요. 55세와 45세에 만난 진정한 사랑. 그들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